척추가 흔들리면 일상도 위태로워집니다. 다리가 전기 오는 것 같이 찌릿하고 요쪽 허벅지가 완전 심하면은 발바닥까지 재리고 하니까 척추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이제 최선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신다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전 국민의 5% 이상이 겪고 있는 질병인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척추 분리증이 있거나 후천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거나 관절이 약해지면서 아래 척추뼈에 비해서 위에 척추뼈가 배 쪽으로 밀려나가는 병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척추는 안정을 유지해 주는 게 관절과 근육과 인대와 디스크 등이 있는데 우리가 척추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근력과 관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약해지면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병이 발생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과 함께 3대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불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가 앞으로 빠지는 현상으로 허리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뻗치고 심한 경우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는데요. 어긋난 척추뼈, 이젠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의 열쇠, 척추를 지켜라. 김성진 신경외과 전문의. 지난해 9월 병원을 처음 찾은 곽광희 씨. 허리가 아프긴 해. 이 허리 쪽으로 이렇게 엉치로 내려와가 이 허벅지로 내려와가고 심하니까 종아리로 내려와갖고 완전 심하면은 발바닥까지 재리고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와갖고 치료받고 너무 아프니까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그래 다시 앉아 병원 와갖고 진찰하고 약 먹고 그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다. 검사 결과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고 척추 유압수를 통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2개 이상의 척추뼈를 하나로 고정시킨 건데요. 석 달 됐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수술을 해도 네. 감각이 조금 이제 약간 무딘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돌아오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걷는 운동 위주로 좀 많이 하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반신욕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이제 왼쪽 다리 약간 이제 우리 감각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찜질이나 이런 거 자주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환자분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일단 요추 3번, 4번 하고 요추 4번, 5번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꽤 심한 상태였고 MRI를 촬영했을 때 우리가 허리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압박되는 협착증이 굉장히 진행된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일단은 두 부위에 우리가 심각하게 협착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부위를 다 해결을 했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뼈가 어긋난 거를 우리가 나사못을 이용해서 잡아주고 신경 눌린 거를 뼈나 인대를 제거를 해서 많이 넓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통하고 하지 반사통은 많이 좋아지셔서 경과가 많이 좋으신 상태인데 지금 수술하신 지 일단은 지금 한 3개월째인데 일단 다른 증상은 없지만 수술 후에 약간 다리 먹먹한 감이 있으셔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보다 허리 근육량이 적고 폐경이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관절에 염증도 잘 생기고 남자들보다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남자들보다는 여성들한테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더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줄지 않도록 꾸준하게 허리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또 폐경이 지나면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랑 상의를 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후 관리는 회복 속도와 수술 성공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유압수를 받은 경우 뼈가 제대로 붙고 척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운동은 필수인데요. 어머니 제가 요거 종이 드릴 테니까 댁에 가서 꼭 해보시고요. 요게 우리 요통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또 허리 좀 뻣뻣하시거나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스트레칭이거든요. 댁에 가서 꼭 해주셔야 되세요. 좋아지는 느낌이 많이 오죠.
개운하고 시원하고 그렇죠. 내가 옆에 아줌마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나는 알아서 하구만 이렇게 하거든 지금. 난 지금 하고 나기는 허리도 안 아프더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통증도 없고 1월 달에 해갖고 지금 4월 달인데 이만큼 괜찮으면 안 좋나 걔나느끼네 그렇다 하면서 빨리 회복된다고 그랬었네. 현재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곽광희 씨. 통증이 사라지자 삶의 질도 높아졌는데요.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일할 때 이렇게 엎드려 갖고 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발꿈치 이렇게 안 짚고 그냥 이렇게 빳빳하게 서갖고 일할 수 있거든요. 그게 좋아진 거죠. 끄기 운동도 하고 이 근력 운동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해보라고 그래 하기는 하시대요. 그래서 저기 원장님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척추는 일단 우리 몸의 기둥으로서 머리에서 다른 장기나 팔다리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를 취하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척추 손상이 갔을 때 신경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도 당연히 여겨왔던 일상. 두 다리로 걷는다는 평범한 움직임이 어느 날 갑자기 고통으로 바뀐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전엔 쉽게 걸었던 거리인데 통증으로 이젠 몇 걸음도 버겁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해 10월 병원을 처음 찾았는데요. 몇 년 됐어요. 이제 좀 버티다가 좀 아침에 새벽에 나서 운동하고 그러면 다리가 결리고 아프고 이래갖고 수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이 병원에 무릎 수술도 하고 인공관절도 하고 그 병원에 계속 허리에 주사 맞으러 다녀갖고 아프다고 그랬더니 수술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없나 해갖고 생각해 보니까 수술하게 됐어요. 일 많이 했죠. 허리 아픈 일. 제가 건축 현장 목수 일했기 때문에 다리가 전기 오는 것 같이 찌릿하고 요쪽 허벅지가 이제 허리가 가끔가다 이제 많이 아프고 그런 통증이 좀 많이 와요. 검사 결과 허리뼈인 요추 5번과 엉치뼈인 천추 1번에 척추 전방 전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척추 분리증이나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모든 치료들이 기본적으로 주사랑 약물 치료나 일반적으로 물리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으로 먼저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도 이제 허리에 부담되는 동작들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허리 문제될 수 있는 습관들 아니면 또 일적으로 또 무거운 거 들거나 허리 굽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면서 관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유발이 되면 근본적인 해결법은 우리가 수술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일단 모든 환자들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대개 이런 충분한 치료를 3개월 이상 꾸준하게 하는데도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결국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 떨려. 뭐 잘 됐으면 좋죠. 아픈 거 없이 남은 인생 아프지 않고 살면 좋지 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여행도 조금 가고 싶고 제가 취미가 낚시기 때문에 낚시를 이제 많이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후방 척추관 유압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오늘 이제 수술은 환자분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뼈가 어긋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들을 제거를 하고 또 그 디스크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인공 디스크 집어넣고 우리가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어긋난 뼈를 잡아주는 그런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망가진 관절을 제거한다 했잖아요. 이게 망가진 관절이에요. 척추가 앞으로 밀려 불안정한 경우 이를 안정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풀어주는데요. 전위된 두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를 제거하고 공간을 확보한 후 그 자리에 뼈 이식물을 삽입합니다. 무엇보다 척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뼈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 갈기뼈를 이제 다 집어 채우고 우리가 이 디스크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목구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요게 단단히 잘 들어가야 우리가 원하는 위에 뼈랑 아래 뼈랑 유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고요. 이게 잘 들어가고 우리가 뼈와 뼈에 잘 붙어 있어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한 거에 합병증으로 뭐 나서못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여기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빠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잘 넣어야. 후방 척추관 유압술은 척추 뒤쪽으로 접근해 수술 시야가 넓고 주변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척추 고정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재발률이 낮은 편인데요. 척추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은 삶을 다시 세우는 일과도 같습니다. 이제 건강한 걸음을 되찾는 일만 남았는데요. 밀려나간 척추뼈를 제자리로 밀어넣고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계획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큰 문제 없이 환자분 뒤에 그 구조물도 잘 제거하고 신경 주변에 지저분한 것도 잘 제거하고 어긋난 뼈도 큰 문제 없이 잘 맞췄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이 수술 목적이 위에 뼈랑 아래 뼈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유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유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보조기를 잘 차시고 무리한 움직임이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좀 갑갑해하셔서 보조기 잘 안 차거나 좀 또 활동적이신 분들은 많이 움직이시게 되다 보면 고정시켜 놓은 나사못이 빠지거나 안에 넣어놨던 인공뼈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 후에 상처 부위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수술하고 나서 목욕탕이나 이런 씻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셔서 이 상처가 아물기 전에 뭐 샤워를 한다든지 우리가 한 달, 2달 정도 뼈가 안정되고 피부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 목욕탕을 가시게 되면 나사못이 또 빠질 수도 있고 피부에 균간염이 돼서 피부가 벌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자제하셔야 됩니다. (30여) 년의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아파트 청소와 택배 작업을 하며 제2의 인생을 꿈꿨던 김용수 씨. 처음에 온 거는 한 4년 전에 자꾸 좀 걸어 다니는데 자꾸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발끝부터 저리고. 처음엔 그랬는데 뭐 괜찮겠지 했는데 차츰 이게 심해지면서 오른쪽 엉치가 자꾸 걸을 때마다 맞춰요. 그래서 오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시술을 2번 했습니다. 2번 하고 그 조금 괜찮았는데 또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다시 협착이 와서 또 다른 병원에서 다시 또 신경 성형술을 다시 또 받았어요. 시술을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쪽 병원에서 그러면은 후공 절제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3개월 뒤에 그쪽 병원에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예, 수술을 했는데 한 6개월도 못 가서 또 다시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주고 이렇게 수술하고 시술했는데도 지금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께서 그러면은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은 없고 척추 유압술을 해가지고 척추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이제 최선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통증이란 불청객. 지난해 2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척추 유압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사실 뭐 원장님도 아다시피 뭐 거의 움직이도 못하고 한 5m도 못 가가지고 주저앉고 그랬는데 그 유압술이 잘 되어서 그런가 지금은 뭐 거의 평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나사못 박는 수술을 하게 되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좀 많이 움직이신다거나 좀 허리를 구부리거나 좀 바닥에 오래 앉아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허리 아래쪽에 좀 부담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혹 이렇게 통증이 올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꾸 걷는 운동도 좀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좀 반신욕 같은 것도 자주 해주시고요. 뭐 지금 약을 드시고 나서 좀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당분간 조금은 아플 때마다 약을 살짝 쓰시면서 운동 병행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협착증은 주사나 약물 치료를 우선시 하게 되는데 그런 주사랑 약물 치료로도 우리가 효과가 없을 때는 신경 성형술이나 뭐 이런 우리 신경 차단술이나 같은 우리 신경 주사 쪽으로 이제 비침습적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우리가 이제 효과가 없으면 1차적으로 감압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감압술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해서 우리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막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감압술로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유압술 같은 그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유압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앞에 먼저 유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시 유압술을 다시 시행하기 좀 힘들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단 감압술이나 이런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유압술이 가능합니다. 치료 후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인생 후반전 그 시작을 닥터스가 응원합니다. 일단은 제 몸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전에는 아팠을 때는 사실 의욕이 없었어요. 뭐 걷는 것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뭐 큰 무리한 운동은 못 하더라도 일반적인 뭐 걷기 운동이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재활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더 질 나은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죠. 대개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 협착증과 같이 보행 파행이나 하지 저림, 요통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외상으로 인해서 뼈가 다쳤다든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근력이나 관절이 약해지면서 발생되기도 하고요. 대개 가장 많은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오는 것이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전원 생활의 낭만을 꿈꾸며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온 박병희 씨. 얼마 전까진 서 있는 것마저도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또 허리에는 딱 그리 모르겠고 골반 쪽으로 내려와갖고 골반 쪽이 많이 아파가지고 막 그럼 걷다가도 딱 어디서 뼈가 딱 부닥치는가 의하는 거 그래가 딱 되게 많이 아프면 가다가도 못 걷겠는 것 같고 최고 안 좋은 거는 그 지난 5월달에 제일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통증 커팅 맞아도 효과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아이고 이제 병원 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병원 안 가고 견디고 있다가 이제 약을 이제 계속 주니까 약 먹고 그 가서 또 통증 클리닉도 맞고 이래가 또 한 달 지내고 그래가 있다가 이제 수술을 받았지. 기분이 그래 이제 이래 걸어가다가도 맞추는 데가 없으니까 딱딱 아픈 데가 딱 결리고 이게 없으니까 기분 좋지 뭐. 그런 게 너무 앞에 일나가지고 내가 딱 밥 먹기 전에 일나서 딱 20분 걷고 그래가 이제 가서 밥 먹고 이랬지. 뭐 한계까지 왔지. 허리가 아픈 게 치료도 대단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으니까 치료하고 나서는 지금 구부리고 뭐 이런 거는 못해도 지금 상태가 지금 좋아진 편이지. 이제 허리도 좀 빨라졌고 다리도 좀 빨라졌고 그리고 여러모로 저 하기 전에는 완전히 다리가 무슨 다리도 가놓고 쭉 벌어지게 가지고 중간에 여기가 그 정도였는데 심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 빨라졌지요 지금. 검사 결과 척추 전방 전이증 진단을 받았고 지난 2월 요추 4번, 5번 척추 유압술을 시행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농사와 닮았다라고 하죠. 정성을 쏟은 만큼 그만한 결실이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내가 그때 내려올 때마다 몸이 안 좋으니까 텃밭은 내가 뭐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와보니 그래도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무엇이든가 땅은 뭐 거짓말 안 한다 하더만은 하는 대로 수확이 나오니까 무엇이든가 하고 싶은 게 이 감자도 뭐 심어놓은 게 수확이 나오고 다 내 하는 만큼 나오니까 그런 게 이제는 지금부터 아픈 데가 있으면 계속 병원을 가가지고 곤치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뿐이 없지. 수술해보니까 그 마침 나서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가 곤치가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옆에 이제 사람들한테도 권유를 합니다. 허리 아프면 수술 못 한다 이 생각하지 말고 병원 가면은 나사주니까 병원을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이제 이웃 사람들 보고도 그런다 아닙니까? 병원을 가야 된다고. 아픈 사람 많거든요. 현재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수술한 부위의 과도한 움직임을 예방하고 근육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차츰차츰 가벼운 활동과 운동을 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엑스레이 사진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큰 문제는 없거든요. 일단은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수술 전에 아팠던 통증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경과 보면서 약 드시면서 볼 건데 일단은 아직은 무거운 거 들거나 허리 굽히는 건 피하시고 보조기 잘 차시고 걷는 건 하셔도 되니까. 걷는 거는 이제 많이 걷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어머니는 또 너무 많이 걸어서 안 좋아. 다른 분들하고 무릎이 다르게. 아프니까 나도 그치. 무릎이 예.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야지. 자전거. 자전거 타고 어머니 지금 멀리서 오셨잖아. 그래서 이제 보조기 풀 때쯤이 언제냐면은 6주 뒤거든요. 6주 뒤. 6주 뒤에 한번 경과를 살펴볼게요. 박병희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도 안 좋아서 걸음걸이가 많이 힘들고 허리 엉치가 너무 아파서 일단은 지금 무릎을 먼저 수술해야 되냐 허리를 먼저 수술해야 되냐 어떤 걸 먼저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봤을 때는 우리가 무릎을 먼저 수술할 경우에 허리 쪽이 아파서 걸음걸이가 안 되면 무릎 재활이 안 돼서 그리고 무릎이 굳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허리를 먼저 우리가 수술을 해서 허리 통증하고 골반 통증을 먼저 해소한 다음에 우리가 무릎 수술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렸고 어머니도 그렇게 따라 주셨습니다. 솔직히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퇴행성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래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빨리 하는 거랑 늦게 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었고요. 다만 환자분 예후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신경이 눌려 있으면 그 신경이 우리가 수술 후에 제대로 기능이 빨리 안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한 수술 후에 다른 합병증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리가 저린다든지 아니면은 힘이 없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했을 때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만나면 다 그런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살 날이 조금 남아 있는데 뭐 인간은 곤치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겁먹지 말고 인간은 병원에 가라 안 합니까? 우리 형님분들도 아픈 사람이 많거든. 그래갖고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가면 다 나사주니까 무슨 날까 병원 가서 나사를 안 갑니까?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시간이 해결해 줄 거란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허리 통증이 반복되거나 다리 저림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첫 걸음이 되는데요. 100세 시대 이젠 통증 잡고 허리 펴고 삽시다. 많은 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주변에서 수술하고 나서 안 좋은 예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치료를 하셔야 될 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많이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도 적시에 잘 치료하면 큰 부작용 없이 원활한 편안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 놓치지 않고 걱정하지 마시고 척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